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셋값 큰일 났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월세 사십시오. 매매가와 전셋값이 거리 없이 동반 하락하면서 집주인은 전셋값이 모자라 경매위기에 내몰리고 세입자는 깡통 전세로 보증금을 날릴 판입니다. 문제는 집값 하락이 이제 시작이라서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심각해진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세를 더 살지 말고 월세를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월세로 살아야 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매 시기와 추천을 잡아드립니다. 전화 주십시오. 전셋값 큰일 났다. 부자 되려면 월세 사세요. 지금 전반적으로 오늘은 다 다뤄줄 거예요. 꼭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쭉 미끄러져 가지고 낭떠러지 임박해 있네요. 올라갈 때는 끝없이 올라갔지만 집값이 떨어질 때는 지금 이 집주인이 집을 부여잡고 버티고 있어요. 이 낭떠러지에서. 바로 현재 유주택자들의 심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세 위기. 자, 집주인, 세입자 모두 다 위험합니다. 서울도 집값 역전한 전세값 속출, 깡통 전세 위험 커졌어요. 자, 전세 위기, 집주인, 세입자가 다 지금 전세 때문에 위기입니다. 이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이 전세가 서서히 이제 월세로 다 바뀌는 형태예요. 보시면 집주인 경매 위험. 그렇죠. 왜? 2년 전보다 지금 전세가가 더 하락하고 있어요. 보증금이 모자라요. 물론 여윳돈이 있는 사람들은 돌려줄 수 있는데 다른 데서 빚을 얻어가지고 그게 금액이 워낙 컸을 때는 억 단위가 되어버리면 보증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경매를 당하겠죠. 자, 매매가, 전세가, 거래 절벽입니다. 둘 다. 팔아서라도 나머지 전세금을 주고 싶은데 안 팔리는 거야. 집이 또 떨어졌어. 전세도 안 나가요. 지금 막 전세도 추락하고 있고 전세 못 돌려줘요. 전세가율이 높은 특히 지방이라든가 빌라라든가 다세대라든가 이런 곳들은 경매당할 수도 있어요. 집주인이 안전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입자도 위험합니다. 전세 위험? 내가 경매 치면 되지? 남는 게 없어요. 아파트라면 그나마 어떻게 하겠지만 빌라나 다세대는 더 손해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매매 전세 하락, 집주인 전세금이 아예 부족해. 매매 급락, 깡통 전세가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 실제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비싼 그런 주택이 많아요. 이제 전세를 왜 기피하는 줄 아세요? 자, 매수를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집이 1년이 빠질지 2년이 빠질지를 몰라요. 그러면 당연히 대기하고 있다가 월세 살면 바로 잡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전세를 살면 묶여버리니까. 또한 전세대출 이자가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것도 변동금리로.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들이 전세를 기피하고 월세를 살려고 해요. 결국 전세 줄고 월세는 급증하는 추세인데 거래량이 역전됐습니다. 월세 비중이 전세를 추월했어요. 월세를 선호하는 탓, 금리, 깡통 전세 또는 집을 매수하고자 하는 그런 대기 상태, 갭 투자도 급감하고 있죠. 지금 투자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보증사고 위험도 급증. 이제 경제 위기가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해외 위기, 금융불안, 레고랜드 사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자, 한총리 세계 경제 복합 위기 심화된다. 내년은 더 어렵다. 이건 뭐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더 어렵다. 그렇지만 잘 보세요. 자, 해외 위기. 자, 해외 주요국 경제 위기 노출된 국가가 유럽이 1번이고요. 중국이 2번이고요. 미국도 예의가 없습니다. 3번입니다. 물론 개발도상국이 훨씬 더 위험한 나라가 많지만 그런 나라는 뭐 터져봤자 연쇄적 반응이 안 나타나죠. 이런 나라들이 터져버리면 그냥 세계가 문제가 돼요. 자, 물가 급등, 금리 인상으로 장기간 경제 침체에 지금 빠졌어요. 경제 불확실성이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가 연쇄적으로 경제 위기에 터질 수도 있어요. 자, 금융이 불안합니다. 우리나라 특히 가계대출, GDP 대비 105%. 그런데 뭐 전세 보증금이라든가 이것저것 사금융권까지 따지면 실질적으로 180%, 약 200% 정도 돼요. 가계만. 아주 심각하죠. 기업 대출은 자 1154조, GDP 대비로는 한 120%? 아주 급증한 추세고, 특히 자 PF 부실, 어떤 담보대출이 아닌 자 이 프로그램, 이
부실로 인해서 더 커지고 있어요. 금리도 취약합니다.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대기업도 일부 회사가 지금 뭐 부도가 나네 설도 많아요.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고 중소기업들은 계속 지금 파산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 레고랜드 사태. 이 레고랜드 사태는 채권 시장에 경색을 가져오고 자, 금리를 급등시키는 악영향을 주는 아주 제일 안 좋을 때 터져 나왔어요. 얘 몇천억이면 막을 것 같다가 지금 50조로도 못 막게 생겼어요. 심각한 이유, 지금 누구라고 할 것 없지만 관계기관이나 그런 사람들이 늑장 대응한 거예요. 너무나. 기업, 금융위기로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돈을 다 이게 자금 경색이 된다고 하죠. 이게 순환이 돼야 하는데 그러면 악순환이 자꾸 반복돼 가지고 이 레고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파장이 커져 가지고 더 큰 회사가 붕괴되고 바로 이게 경제위기가 터졌을 때의 징조들인 거죠. 기업 금융 확산 위기. 정부가 뒤늦게 개입을 했습니다. 채권 안정, 어음 매입 등 무려 50조를 지금 투자했어요. 자, 2024년에서 2026년 갭자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1억 갖고 5억 버는 게 더 좋죠. 5억으로 5억 버는 것보다. 그렇죠? 그거는 특히 하락장에 자, 여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자본금이 거의 들지 않네요. 여기 보시면 갭 차이가 최대일 경우 여기 되게 넓네요. 이게 위에가 파란 게 매매가고 빨간 게 전세가인데 갭 차이 최대 90년 92년 이때 2007년에서 2011년도 갭 차이가 컸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2018년에서 21년에도 이렇게 갭 차이가 컸어요. 그런데 여기 보실래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 막 붙었어요. 가격이 언제? 2000년에서 2004년 이 사이에. 그리고 여기도 보면 2014년에서 2017년 매매가 여기 전세가 가격이 빡 붙었네요. 근데 지금은 너무 멀어졌는데 그렇죠. 근데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전세도 떨어지지만 매매가는 더 많이 더 빠져요. 대략 2024년에서 26년 이때쯤이면 전세가 매매가 바짝 붙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은 10억짜리를 사게 된다면 서울에 사게 된다면 내 돈이 4억이나 필요해요. 4억에서 4억 5천. 그런데 이때는 10억짜리가 6억으로 떨어졌는데 6억짜리를 1억으로도 잡을 수 있어요. 왜? 바짝 붙으니까. 바로 2024년 26년 여기 보세요. 자, 매매가 전세가 거의 이건 유력해요. 왜? 집값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때는 계속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세가하고도 사이가 벌어진 거고. 이해가셨죠? 아주 최고의 기회가 옵니다. 자, 부동산 대폭락 요인 4가지 1년에서 3년 정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국내 요인이 섞여 있어요. 자, 글로벌 금리 인상의 부동산 지금 폭락 중입니다. 전 세계가 다. 국내 집값도 급락세라고 지금 MTN 뉴스에서 나오죠? 자, 하락 과정이 이래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나치게 돈을 찍어내고 방만하게 위험자산에 투자한 결과 또 하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 2가지 때문에 물가가 그냥 폭등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바로 이게 가장 취약한 게 이겁니다. 경기 침체. 근본적으로는 이런 사태지만 경기 침체 때문에 집값이 폭락하는 거예요. 4번째, 주가 부동산 지금 막 떨어지고 있잖아요. 결국 2023년은 22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바로 이 해외 요인이 거의 80%, 70% 정도 비중 차지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 국내 요인이 너무 커요, 지금. 자, 특히 공급 과잉. 현 정부 270만 가구 자, 공급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물론 다 공급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상당 부분 진행될 겁니다. 특히 3기 신도시 택지지구 약 150만 가구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요. 난리 나겠죠. 미분양 넘쳐나고 집값 폭락하고 예전에 10년 동안 경기도 인천이 집값 못 갔는데 이제는 서울을 제외한 모든 곳들이 그렇게 못 갈 수도 있어요. 경제 침체, 경제 위기에다가 플러스 공급 폭탄이 더해져 버리면 장기간 대폭락이 이어져요. 장기간 약 한 5년 정도? 재수없으면 일본처럼 30년. 자, 정부 정책 보실래요? 규제지역 해제. 2023년 초에 전국 다 해제했어요. 아마 지금 현재 서울하고 경기도 중심 지역은 조정지역과 투기과열 지역이 해제 아직 안 됐죠. 그런데 이 속도로 빠진다면
내년 상반기, 내년 초 정도는 아예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규제 완화. 자, 재건축 재개발 이미 완화됐고 기존의 규제가 거의 다 없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집값이 폭락하게 되면 부양책을 쓰게 되죠. 청약, 대출, 세금 이 부분을 마음껏 자, 아무나 그냥 청약 넣을 수 있고요. 아무 데나 넣을 수도 있고 대출도 뭐 그냥 마음껏 받을 수 있고 세금 엄청나게 파격적으로 아예 세금 없이 양도세도 없이 집 사라고 하고 이 혜택이 부양책인데 정부가 이 제도를 쓸 거예요. 하지만 이제 부양책 쓸 단계에서는 모르겠지만 이 해제가 결국은 집값 하락을 가속화시킬 거예요. 얼마나 안 두면 이런 혜택이 있을까? 인구 감소. 자, 집값 악재. 문제는 과거에는 인구 감소라는 말이 이제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달라요. 20년 이후에 기준 인구가 감소되고 인구 급감, 총인구, 생산인구, 저출산. 특히 1인 가구가 40%인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을 살 능력이 안 된다는 말은 빈집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지방은 아예 소멸된다고 보시면 딱 맞는 표현. 재밌는 게 7년 연속 여름에 폭등했어요. 집값이. 그리고 2022년 딱 올해 와가지고 여름에 폭락을 했어요. 여름에 안 뛰었잖아요. 더 떨어졌잖아요. 여기 보실래요? 15년 7월달. 오, 진짜 많이 뛰었죠. 이거는 거래량이고 막대 그래프는 이 빨간 거 보이죠? 선. 이거 따라가면 되겠네요. 7월달. 그 다음에 16년 7월달. 17년 7월달. 하필이면 여름만 되면 18년 7월달. 19년 7월달. 20년은 7월달. 역시 올라갔죠? 자, 근데 이번에는 21년까지 7월달까지는 뛰었어요. 여기 보세요. 올라갔는데 이제 쭉 내려왔는데 여기 7월달이네. 22년 7월달은 떨어지고 있네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보통 공교롭게도 여름만 됐으면 폭등을 했는데 무려 7번 22년 7월달부터 이때부터 빠진 건 아니죠. 작년부터 빠졌는데 지금 여기서 반등을 했어야 하는데 못했어요. 이제 이거는 거의 심리가 완전히 죽었다는 뜻이에요. 몇 년 빠질 거냐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주택수별 최선의 대체 방법. 무주택, 1주택, 다주택. 자, 핵심만 잡아볼까요? 자, 무주택. 유망지역의 분양에 집중하세요. 3기 신도시라든가 서울 대단지. 3기 신도시도 청약 가점이 좋으면 좋은 데만 넣으세요. 서울 대단지 이런 데만 넣으세요. 청약 가점이 나빠도 이렇게 넣으세요. 대충 어설픈 데 넣지 마세요. 절대 금지할 거. 재개발, 빌라, 오피스텔, 상가, 땅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투자 전략. 1에서 3년 후에 폭락한 아파트를 매입해도 됩니다. 알았죠? 무주택은 지금은 분양 중심으로 또 하지 말아야 할 거 하지 말고 폭락 바닥에서 급매라든가 뭐 분양권 미분양을 줍줍이 하면 되겠죠. 1주택자. 자, 주택 매도를 판단하세요. 지금 할까? 좀 더 있다가 지켜보다가 할까? 바닥에서 할까? 갈아탈까? 지금이 제일 좋아요. 안 팔려도 시간이 갈수록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크거든요. 1년은 빠질 것 같은데요. 뭐 지금 매도. 자, 특히 외곽 입지 아파트 아닌 거 못 다니는 무조건 던져야 돼요. 자, 절대 금지할 것. 지금 부동산을 매입하는 거. 비싼 곳으로 갈아타는 거. 지금 갈아타면 안 돼요. 망하는 거지. 비싼 게 아직 많이 안 빠졌는데. 폭락장에 갈아타는 거예요. 자, 투자 전략. 자, 폭락장에 갈아타기 반드시 해야 된다고 했죠. 또는 추가적으로 매입해도 되고요. 분양권 미분양, 자녀 이름 또는 2주택, 일시적 2주택. 자, 다주택 매도에 포인트를 두세요. 똘똘한 주택 위에 빨리빨리 던지세요. 아직도 시작입니다. 절대 금지할 거. 다주택은 여러 부동산 계속 끝까지 보유한다. 세금 때문에 안 돼요. 던지세요. 자, 투자 전략. 폭락장. 오히려 내가 다주택이지만 다 빨리빨리 해치우고 폭락장에 좀 저가 중심으로 매입해도 충분히 더 수익이 높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마인드, 열정을 가져야 성공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 많던 서울 사람 다 사라져 버렸대요. 지금은 뚝 끊겼어요. 거래량이. 자, 먼저 관심도 목적 활용도. 관심. 부동산에 무지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맞춰서 그냥 부동산을 매수하는 거예요. 뛰면 같이 뛰겠지 뭐 이렇게. 정말 한심한 겁니다. 이거는. 자, 부동산에 관심 조금 있는 사람은 흐름 보면서 나름대로는 판단해요. 이 정도면 급매겠지 하고 매수를 하는 거야. 매도도 마찬가지예요. 매도도.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죠. 반드시 열정을 가지세요. 공부도 하고요. 학습도 하고 상담도 받고 바닥장을 기다리시고 바닥장을 그렇게 해서 본인이
잘 판단해서 매수를 하면 돼요. 매도도 마찬가지예요. 자, 목적. 자, 부동산에 무지한 사람은 거주, 직업, 꼭 자본, 그리고 부동산을 투기로만 인식하는 사람들은 무지한 거예요. 이것은 뭐 투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동산은 엄연히 투자의 한 분야예요. 본인이 아무리 깨끗한 척 해봤자 본인만 손해 아닙니까? 자, 아무튼 무지, 그 다음에 관심만 있는 사람은 실거주와 투자를 동시에 그냥 갖고 있는 사람, 그 정도 갖고는 부족해요. 열정 가지세요. 철저하게 공격적으로 하락장에 투자 목적으로 접근해도 벌까 말까 한데 실거주에 투자했다가 아무것도 생각 없다가 그러면 안 되죠. 활용, 부동산 무지한 사람은 타이밍, 입지, 물건, 상황 다 무시해버려요. 그러니 빌라 잡죠. 자,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은 네 가지 중에서 특정 뭐 타이밍이라든가 입지 이것만 중요시 여겨요. 근데 열정을 가진 사람은 이 네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네 가지 조건 모두 중시, 분석도 합니다. 자, 한국과 미국의 집값 추이를 볼까요? 자,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주황색이 한국이죠. 그러다가 요즘 빠지고 있어요. 이게 미국입니다. 안 빠진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3개월 정도 빠지고 있어요. 미국. 어때요? 우리나라가 훨씬 많이 뛰었죠. 여기 2022년 3월달까지 지금 찍혀 있어요. 이게 미국 올랐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가 이제 여기 좀 빠진 거 보이죠? 자, 이렇게 미국과 우리나라 그래프가 거의 닮았는데 우리나라는 더 폭등하고 더 폭락한다. 자, 여러분들 은행 금리가 아주 무서워요. 여기 보시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7.1까지 갔고, 그 다음에 변동금리도 거의 7포인트 근처에 6.97, 전세자금대출 지금 6.7, 어마어마하네요. 자, 전세가율, 전월세 거래량, 오늘은 전세 중심으로 많이 다뤘어요. 전세가율 봤더니 아파트는 74, 전국적으로 수도권 69, 지방 78. 아무튼 지방이 위험해요. 이해 가셨죠? 지방은 전세 매매가가 붙어서 깡통 전세가 될 가능성이 커요. 연립 다세대는 아파트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그러니 보증보험에서 잘 안 해주려고 그러죠. 수도권 보세요. 83, 지방 78. 자, 이제 전국 전월세 거래량 추이. 이게 보면은 살색이 지금 전세, 주황색이 월세인데 월세 전세가 훨씬 많았다가 여기 보세요. 22년 10월달 역전됐어요. 월세가 더 많아져 버렸어요. 자,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 가격 예전에 2021년에 5억 9천만 원이었는데 6억 2천까지 갔다가 5억 9천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뭐가? 전세값이. 전세 보증금 사고 여기 얼마나 늘어나는지 보세요. 34건밖에 없다가 6천 건으로 늘어났어요. 앞으로는 몇만 건 될 가능성이 커요. 왜? 집값이 급락하게 되면 전세 사고가 터집니다. 고령 인구 급증. 자, 여기 보시면 2022년에 5,100만 명인데, 자, 무려 65세 이상이 900만 명. 근데 30년 정도 되면 1,300만. 50년 지나면 반절이 65세 이상이에요. 우리나라. 둘 중에 하나가 65세 이상. 23년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 OECD, IMF, 피치, 하나금융연구소 각각 2.2, 2, 1.9, 1.8. 아무튼 2% 전후로 내년에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데, 자, 올해 성장률 잘 봐보세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그냥 계획은 잡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못 미치게 성장을 했죠. 반토막으로 추락을 했죠. 자, 지금 부동산은 이렇게 고개입니다. 지금은 특히 하락 쪽으로 추락하는 거니까 신중해야 돼요. 부동산 하락 속도가 지나치게 빠릅니다. 특히 전세가와 매매가가 차이가 적은 지방이나 나홀로 아파트, 빌라, 다세대 등의 전세를 살게 되면 보증금을 고스란히 날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